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김민호, 올해 55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떠들썩한 아이들 앞에서 시를 읽고 소설을 해석하고 때로는 인생을 논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은 교실이 아니라 병원에 앉아 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바닥이 축축해지네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50이 넘으면 이런 게 당연하다고,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밤이 되면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침대 반쪽이 차가워서 잠이 오지 않고 새벽 2시, 3시 시계만 바라보다가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반복됩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라고 하죠.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더군요. 김민호 선생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됐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약 처방 한번 받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는데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야겠어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야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진료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과 달리 젊은 남자 의사가 아니라 흰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의사라면 을에 가져야 할 차가운 전문성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앉으세요. 박소영.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단순히 의사와 환자로 만난 거잖아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55살 남자가 잠 못 자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말하기가 왠지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실 일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의료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프로페셔널함을 넘어선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자다가도 자주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나요? 그 질문에 순간 멈춤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라. 사실은 저도 모르게 솔직해지더라고요. 이 여의사 앞에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잃었습니다. 암으로요. 박소영 의사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뭔가 깊이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더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울컥해져요. 죄송합니다. 괜한 이야기를.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잠깐, 뭐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요? 제가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3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은 대학생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거였어요. 낮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괜찮은데 정말 밤이 되면
괜히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박소영 의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도 의사가 아니었고요. 우리는 그냥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그러시구나.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불면증과 야간요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해 볼까요? 다시 전문의로 돌아온 박소영 의사.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 예약을 잡고 처방전을 받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병원에 온 건 치료 때문이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아직 진단도 받지 않았고 치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검사 결과 보고 상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박소영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인가요? 저는 지금 환자고 그녀는 의사인데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소영이라는 이름,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 이해해주는 눈빛.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 로비에 앉아서 처방전을 다시 보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소영. 그 이름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55살 남자가, 그것도 아내를 잃은 지 5년밖에 안 된 남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박소영 의사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잠이 일찍 왔습니다. 다음 주 진료가 기다려지면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박소영 의사를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 이해해주는 눈빛. 그리고 자신도 외롭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푸석하고 생기 없던 얼굴에 뭔가 기대감 같은 게 스며 있었어요. 이상하죠? 병원에 간다는 게 이렇게 설렐 일인가요? 김민우 선생님, 들어오세요. 다시 그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소영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앉으세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첫 만남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그녀의 목소리.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어떤가요? 큰 문제는 없죠? 다행히 전립선이나 다른 장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코르티솔 수치도 정상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말하는 건가요? 그게 수면 장애나 야간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그녀가 차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정서적 트라우마가 있을 때 더 심해지죠. 정서적 트라우마.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수면제와 야간요 완화 약물을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소영 의사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근본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이야기라. 사실 저는 누구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동료들한테는 아직도 아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그만 털어버리라고 할 것 같고, 자식들한테는 아버지가 약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고.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마음 정말 잘 알겠어요. 박소영 의사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저도 비슷해요. 이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워졌네, 새 출발해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군요. 어떤 기분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를 벗어난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밤이 제일 힘들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낮에는 환자들 보느라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딸이 학교에 있거나 친구들과 나가고 없으면 정말 조용해져요. 혼자 저녁을 드시는 거네요. 네. 요리하기도 귀찮고 TV 틀어놔도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그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니. 박 선생님. 네? 저도 정확히 그래요. 아내가 없어진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특히 주말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주말이 정말. 그녀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일에는 그래도 일이라는 핑계가 있는데 주말엔 정말 할 일이 없어져요. 빨래나 청소 같은 걸 해봐도 금방 끝나고. 저는 보통 산에 가요. 혼자서. 산에요? 네. 북한산이나 관악산.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등산로를 찾아서 걷다 보면 머리가 좀 맑아져요.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대화가 끊겼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 같았거든요. 이건 의사와 환자의 상담이 아니라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였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박소영 의사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보통은 환자분들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선생님께는 편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네, 정말 그래요. 순간 진료실 안에 고요함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정적이었죠. 선생님.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박소영 의사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오늘 진료가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게 뭘까요? 의료진의 친절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저야 좋죠. 하지만 괜찮으세요? 환자와. 오늘은 환자와 의사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제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거였거든요. 물론이죠. 기꺼이. 그럼 6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진료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붕붕 떴어요. 마치 20살 청년이 첫 데이트 약속을 잡은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게 맞나? 아내를 잃은 지 겨우 5년인데 다른 여자와 커피를 마신다고?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라면 제가 이렇게 혼자 아파하는 걸 원했을까? 제가 계속 외롭게 살아가는 걸 바랐을까? 오후 6시가 되기까지 3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하루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커피 맛도 모르겠고 책을 펴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박소영 의사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녀가 왜 제게 커피를 제안했을까? 단순히 환자를 위로하려는 의료진의 마음일까? 아니면 혹시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서? 시계를 보니 5시 50분.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박소영 의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흰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의사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그녀 말이에요. 먼저 와 계셨네요. 조금 일찍 끝나서요. 기다리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30분 전부터 병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병원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괜찮으시면. 좋아요. 함께 병원을 나서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데이트인가요?
아니면 그냥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만나는 건가요? 그 경계가 모호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진료실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이렇게 마주 앉으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저도 같은 걸로요. 주문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제안한 건 아닌가요? 박소영 의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 있으니 좋네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런 일 처음이에요. 환자와 커피 마시는 게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냥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박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 서로의 외로움, 밤의 적막함,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 그 대화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이해해줄 누군가였다는 걸. 그리고 박소영 의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그 첫 커피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박소영 의사와 나눈 대화, 그녀의 웃음소리, 커피잔을 들 때의 우아한 손짓. 이상했어요.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설레서 잠이 안 왔거든요. 두 번째 진료 약속이 잡힌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죠. 촉촉하고 차가운 우산을 챙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박소영 의사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취향이 궁금해졌을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박소영 선생님 진료가 좀 밀려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았어요.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녀를 만날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니까요. 대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비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집에 빨래 널어뒀는데 이런 생각이나 했을 텐데 오늘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퇴근할 때까지 비가 그치면 좋을 텐데. 아, 제가 정말 달라졌구나 싶더라고요. 김민우 선생님?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소영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안경을 쓴 모습도 참 예뻤어요. 앉으세요. 지난번에 처방해 드린 약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잠도 전보다는 잘 오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요. 다행이네요.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약 때문에만 좋아진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그런가요? 네. 눈빛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좋은 일이라. 그녀와의 만남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의사로서 환자의 회복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의사로서라고 하니 조금 씁쓸했어요. 저는 그녀를 점점 의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아직 저는 환자일 뿐인가 보다. 지난주에 커피 마셨을 때가 좋았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도요. 그녀의 대답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박소영 의사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저도 그 시간이 좋았어요. 의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창밖에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아침부터 계속.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비 오는 거 좋아해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특히 가을비는. 맞아요. 가을비가 제일 좋아요. 우리 둘 다 웃었어요. 이런 사소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진료는 금방 끝났어요. 처방전도 받고 다음 약속도 잡고.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벌써 헤어져야 한다는 게.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료실 문에 손을 올렸는데 뒤에서 박소영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네? 돌아보니 그녀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시간이요? 진료가 6시에 끝나는데. 만약 괜찮으시다면.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거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번엔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물론이죠. 저야 언제든지. 그럼 6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둥둥 떴어요. 오늘도 그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았거든요. 병원 근처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 1층 휴게실에 앉아 있기로 했어요. 책을 가져왔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머릿속은 박소영 의사 생각뿐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4시. 아직 이 시간이나 남았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박소영 선생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아.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더 친절해지시고. 아, 그거? 나도 느꼈어. 특히 오늘 오후에 온 그 중년 남자 환자분. 뭔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던데? 중년 남자 환자.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 글쎄. 근데 좋은 일인 것 같아.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 간호사들의 대화가 더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박소영 의사가 저 때문에 달라졌다는 건가요? 설마. 저처럼 그녀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더욱 천천히 흘렀어요. 드디어 6시가 됐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박소영 의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흰 가운을 벗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모습. 정말 우아했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함께 병원을 나섰는데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바람이 불면서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소영 의사의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거든요. 어머. 순간적으로 저는 제 우산으로 그녀를 가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 서 있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향이었죠. 저기, 카페가 있네요. 빨리 들어가요. 우리는 급하게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기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면서 박소영 의사가 머리를 정리했어요. 비에 조금 젖어서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뭐 드릴까요? 따뜻한 차로. 허브티 있나요? 저도 같은 걸로요. 주문을 하고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심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들어왔네요. 맞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갑자기 박소영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가요? 이렇게 만나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의사고 선생님은 환자인데. 아, 그녀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박 선생님. 네? 저는 이미 선생님을 의사로만 보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데요? 한 명이 멋진 여성으로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박소영 의사가 뺨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선생님을 환자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 한 명이 좋은 남성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가 저를 좋은 남성이라고 해준 거였으니까요. 선생님. 네? 저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허브티가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아픔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설렘에 대해서도. 사실 무서워요. 박소영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혼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른 여자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저도 고민이 됐어요.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정말 그래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고 우리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비가 그칠 때까지 더 있어도 될까요? 박소영 의사의 제안이었어요. 물론이죠. 그날 밤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거의 3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의사와 환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그 비 오는 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소영 의사. 아니 이제는 소영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거든요. 처음엔 치료와 관련된 안부였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잠은 좀 오시나요? 이런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갔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점심은 드셨나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제가 먼저 눈치챈 게 아니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해서 교무실에 들어가는데 동료 선생님들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김 선생님. 국어가 박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다르신데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그냥 평소와 같아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별다른 건. 그런데 체육 선생님까지 끼어들더라고요. 맞아요. 김 선생님 요즘 걸음걸이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밝아졌어요. 혹시 누군가 생기신 거 아닌가요? 젊은 영어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부인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어머 정말 생기셨나 봐요. 얼굴 빨개지시는 거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동료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변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라니. 수업 시간에도 달라졌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요? 3학년 담임반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평소보다 더 재밌게 수업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소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동료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간호사들이 계속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고. 정말요? 네. 사실 거울을 봐도 제가 달라진 게 보여요.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소영 씨도 저처럼 변하고 있다니.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선생님은? 저도 아직.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소영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모습. 정말 예뻤어요. 먼저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늘 오전에 어떤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보다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고. 정말요? 저도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맞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아침이 괴로웠거든요.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소영 씨 생각이 나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저도. 그래요. 소영 씨도 뺨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께 보낼 메시지를 생각하고 병원에 가는 길도 전보다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김치찌개 둘 주세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저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저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셔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야말로 소영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눈치챌 텐데 어떡하죠? 소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뭘 어떡해요? 우리 사이를 계속 물어볼 것 같아서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아직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대체 뭘까요? 친구? 아니면 저는 소영 씨가 제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요. 특별한 사람이요? 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 분이요. 저에게도 선생님은 특별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이따가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좋거든요. 그날 오후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소영 씨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나눈 대화, 그녀의 미소, 수줍어하는 표정. 선생님, 선생님. 학생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 뭐라고 했지? 선생님 오늘 정말 이상해요. 수업 중에 멍하니 웃고 계시잖아요. 아, 제가 수업 중에 웃고 있었나 봐요. 아니야, 그냥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혹시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고등학생들은 정말 눈치가 빨라요. 야, 너희나 공부해.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할 수도 없었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소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하세요? 네, 막 병원 나왔어요. 선생님도? 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점심을 먹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좋아요. 하지만 매일 만나면 사람들이 더 눈치챌 것 같은데. 그럼 주말에는 어떠세요? 주말요? 네, 좀 더 여유롭게. 산책이라도 하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한강은 어떠세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은데. 완벽해요. 토요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졌구나. 몇 주 전만 해도 잠 못 자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서 잠이 안 와요. 소영 씨와의 주말 약속을 생각하니까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눈치채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소영 씨는 의사고 저는 환자였는데 이렇게 발전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소영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설렘을,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거든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삶의 온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소영 씨 덕분에. 그리고 그 온기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로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한강에서 소영 씨와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한강에서의 그 산책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조용한 갤러리에서.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 우리 사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연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일까요? 손은 잡았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어요. 입맞춤도 포옹도. 마치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소영 씨가 제안한 거였어요. 오늘 저녁에 좀 특별한 곳에서 만날까요? 특별한 곳이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레스토랑이라. 지금까지는 주로 카페나 공원에서만 만났었는데.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는 어때요? 완벽해요. 그날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요? 너무 격식 차리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면. 결국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를 입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좀 더 신경 쓴 느낌으로. 거울을 보니 5년 전 아내와 결혼기념일에 나갔을 때 이후로 이렇게 옷차림에 신경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소영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정말 우아했어요. 와, 정말 예쁘세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도 정말 멋지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한 달 넘게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마치 첫 데이트 같은 떨림이 있었거든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제가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혼자서요? 네. 딸이 친구들과 나간 날이면 집에 있기 싫어서. 아, 소영 씨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었구나. 저는 보통 산에 가거든요. 북한산이나. 맞아요. 전에 말씀하셨죠. 메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뭐 드실래요? 파스타가 맛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걸로 할까요? 와인은? 와인이요? 순간 망설였어요. 와인을 마시면 분위기가 더 달라질 텐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영 씨. 네? 혹시 후회하시는 건 없어요?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계속 눈치채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소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역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와인이 나왔어요. 레드와인이었죠. 건배할까요? 뭘로요? 우리의 만남에. 좋아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네? 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곳으로 모셨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뭔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한 달이 넘게 만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엔 그냥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영 씨가 말을 멈췄어요. 지금은? 지금은 선생님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정말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솔직해져도 될까요? 솔직하다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파스타가 나왔지만 더 이상 음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영 씨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5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처음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이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소영 씨. 하지만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선생님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소영 씨를 사랑해요. 이제 소영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제 마음이 얼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소영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뛰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았어요. 민우 씨. 네?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요?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소영 씨와 연인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소영 씨. 네?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55살의 새로운 사랑을. 전혀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이? 네, 저는 준비됐어요. 소영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 준비됐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죠. 민우 씨. 네? 저와 평생 함께 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평생이라니. 소영 씨. 그건 너무 급했나요?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전혀 급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소영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이제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럼 우리 약속해요. 뭘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와서 한강까지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서 강변에 앉아서 야경을 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그럼 병원에서도? 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도? 네. 동료들이 어차피 다 눈치채고 있잖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의사와 환자였던 우리가. 이미 민우 씨는 제 환자가 아니에요. 치료도 끝났고.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강에서 바라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옆에 앉아있는 소영 씨였어요. 소영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55세와 47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했고 깊었고 아름다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아내라면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영 씨에게도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혼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됐어요. 늦었지만 진짜였어요.